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 손 소독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장소에서는 손 세정제를 하더라도 직접 터치해야 하기에 사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접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세정액을 뿌려주는 손 소독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손 소독기의 특징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작품은 아두이노와 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센서와 파워 TR 부품만으로 구현하였는데요. 저전력으로 동작 가능하고 회로가 간단하여 구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18650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기에 전원 코드 연결 없이 어디든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수 용기가 아닌 기존 사용하시던 소독제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소독액 보충과 교환이 용이합니다. 다만 용액 공급은 워터펌프를 사용하기에 겔 타입이 아닌 묽은 액상 타입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겔 소독제도 식염수를 일정 비율로 희석하면 작동 가능합니다. 작품의 케이스는 3D 프린팅으로 구현하기에 필요에 따라 자신만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를 소개합니다. 근접 센서는 매우 다양한 모듈들이 있으나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합니다. 화면의 모듈이 FC51이고 센서 위치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형태의 TCR-T5000 모듈을 사용해도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100V 3A까지 견딜 수 있는 전력용 TIP32C를 사용합니다. 허용 한계 전압이 5V인 근접 센서와 6V인 모터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5V 고정된 출력을 내보내는 AMS1117 레귤레이터 모듈을 사용합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작품을 켜거나 끄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로커, 슬라이드, 토글 스위치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로커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저항은 화면에 있는 용량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100에서 300Ohm의 저항을 사용하며 만약 더 작은 용량의 모터를 사용한다면 1kΩ 이상의 저항을 사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테스트를 통해 펌프가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저항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종류의 모터를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저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이오드의 경우 모터 보호용이며 모터에 의한 역전류 방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전원잭 모듈은 배럴잭 형태의 배터리 소켓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하면 연결이 편리합니다. 또는 전원잭 모듈 없이 그냥 전선으로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 배터리는 직렬 소켓을 사용하여 3.7V 18650 두 개를 직렬로 해서 7.4V로 공급하였는데요.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전압과 용량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5V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전원은 최소 5V 이상의 전압과 충분한 전류가 받쳐주어야 동작됩니다. 샤플러 펌프는 기어가 달린 펌프인데요. 입 출수구가 작고 3에서 5V의 전압으로 동작되는 펌프입니다. 워터펌프용 호스는 모터의 입 출수구가 내경 외경 2mm에서 4mm인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작업 공구로 납땜을 위한 인두기와 무연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펌프 모터가 바뀌면 펌프에 연결되는 호스의 직경이 달라질 수 있고 저항의 용량과 배터리의 공급 전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소독액을 분사해줄 호수가 필요한데요. 일반 튜브나 호수 주변 재료를 활용하셔도 좋고 영상에서처럼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오일 쿨란트 호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화면의 왼쪽이 실물 이미지로 된 연결도이고 오른쪽이 회로도입니다. 함께 참고해서 연결해 보세요. 그럼 회로를 설명드립니다. 근접 센서에 물체가 접근하면 적외선 송신 LED에서 발사된 적외선이 물체에 반사되어 수신 LED로 입력되어 물체가 있음을 아웃핀을 통해 하이 신호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신호 전압이 TR의 베이스 단자로 입력되면 스위칭 작용에 의해 에미터에 연결된 5V의 전원이 콜렉터로 빠져나가면서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회로에 연결된 모터와 근접 센서의 입력이 5V를 넘지 않아야 하기에 5V 레귤레이터를 연결했습니다.
만약 5V USB 전원을 사용할 경우 레귤레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작품의 케이스를 3D 프린팅으로 출력해서 제작했습니다. 먼저 세정액의 직경을 고려하고 분사 노즐과 튜브의 직경, 스위치와 센서의 홀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내장할 것인지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작품의 크기와 모양을 디자인하면 됩니다. 케이스는 3D 프린팅 출력을 고려하여 캡과 바디로 분리해서 작업했습니다. 먼저 캡 케이스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라이노로 하였고 편집 파일도 제공해 드리니 수정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3D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 G코드와 STL 파일도 제공해 드립니다. 케이스는 3D 프린팅 출력을 고려하여 캡과 바디로 분리해서 작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독액 용기와 부품의 크기를 실측하여 홀의 크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홀의 크기는 실제 실측지보다 1에서 3mm 정도 조금 더 크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3D 설계 툴은 정말 다양하고 괜찮은 무료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업한 결과물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보통 STL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슬라이스 프로그램인 큐라에서 확장자 STL로 저장한 파일을 연 모습입니다. 큐라에서는 보통 프린팅이 진행되면서 오류가 없을지 사전 체크해 볼 수 있고 벽을 몇 프로로 채울지 서프트를 넣거나 베드와 익스트루드 온도 등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코드 파일로 저장하고 3D 프린터로 옮겨 출력하면 됩니다. 캡 케이스를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홀 사이즈가 너무 딱 맞으면 부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살짝만 여유있게 해주세요. 네, 원하는 대로 잘 출력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디 케이스를 출력해 볼게요. 건전 센서가 부착되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였고 배터리를 외부에 부착하기 위한 홀을 추가 작업하였습니다. 글자는 양각보다는 음각으로 하는 것이 출력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그럼 이제 바디 케이스를 슬라이스로 넘겨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큐라에서의 세팅을 해주고 G코드 파일로 저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그럼 본체를 재빠르게 출력해 봅니다.
이제 출력물과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조립해 보겠습니다. 손세정제 펌프캡은 가운데 부분을 뽑아내고 호스를 끼워 만들었습니다. 오일 쿨런트 노즐에도 호스를 최대한 끝까지 밀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납땜으로 부품을 연결합니다. 그냥 선만 감아도 되지만 인두기를 이용하여 납땜을 해 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본체 케이스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회로도나 연결도를 참고하여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합선이 되면 안 되기에 열수축 튜브나 테이프 등으로 감아주면 좋습니다. 가변 저항을 돌려 센싱을 원하는 거리를 맞춰 봅니다. 작동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는 반대편으로 돌려 작동거리를 늘려주세요. 처음엔 배터리를 내장할 계획이었으나 넣을 공간이 부족하여 홀을 뚫어 외부에 부착하였습니다. 네, 잘 작동되니 이제 부품들을 제대로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글루건은 부착도 쉽고 탈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고정시키기에 좋습니다.
네, 아주 잘 작동되네요. 노즐이 원하는 형태와 각도로 조절이 잘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 손소독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만들어서 비치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